네, 안녕하세요. 시원 선생. 예.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예, 제 모토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그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사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일요일 날 6시 반에는 아마 처음 방송한 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한데 그래도 좀 돌아와 주셔서 지금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시황 선생 반재혁이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여기 들어와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사이트라고 해서 그래서 물론 종목을 드릴 수도 있어요. 찍어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뭐 해야 될까요? 뭐 그쵸? 요런 거 예,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황이라고 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켓 시장의 어떤 상황들 그래서 나 혼자 잘하면 안 되죠. 시장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또 우리나라만 중요한가요? 그죠? 해외 시장도 알아두면 그만큼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 깨알같이 알려드리고 그러고 이제 뭐 제 시간은 아마 좀 너무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그쵸 시장이 돌아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거 곁들여 가지고 예, 해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예, 예정에 있었던 시간은 솔직히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운이 좋으신 겁니다. 네, 많이 운이 좋으신 거고요. 예, 마침 제가 원고를 쓰다가 마침 원고가 예, 딱 완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인터넷 상이지만 그쵸?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예, 나중에 뭐 제 얼굴도 보여드리겠죠. 일단은 목소리부터 여러분한테 예, 보여드린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 그죠?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그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시리즈 그 지난번에 이으면 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생각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시리즈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도 기업의 비전과 주가라는 제목으로 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시리즈 두 편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들어왔던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중에? 지난번에 혹시 1강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 혹시? 있으시면 그쵸? 그쵸. 오늘은 진짜 예정이 없던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1강을 들으셨던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 잠깐 복습을 제가 해드리면요. 예, 지난번에는 이 현대차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현대차 그룹, 그쵸. 우리나라, 뭐, 재계에 아주 뭐, 그쵸. 뭐,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현대차가 현대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다음에 모빌리티 회사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예, 그런 데선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앞으로는 UAM, 날아다니는 차, 날아다니는 그죠 근거리용 비행기 요 이야기를 했고요. 전기차가 10년 전에 나왔을 때 그쵸? 근데 지금은 전기차 없이는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겠죠. 모든 쏠림이 지금 전기차로 몰려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당연히 시세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이야기 나온 게 5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죠? 너도 나도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전기차 수소차 때문에 정유업계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기름만 팔아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도, 저희 회원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질문 주셨는데, 기름으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이제 수소 사업 하겠다. 또는 화학 무슨 뭐 하겠다. 다른 이제 먹거리를 찾아서 뭔가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 사업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왜?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4차 산업이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전기차가 20년도죠. 그렇죠? 저 20년도에 아주 꽃을 피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러고
점점 분위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G에서 이제 사실은 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좀 밀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좀 그 얘기도 좀 할 건데 6G에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 그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IT 쪽이 강했던 나라들은 비교적 한국, 대만, 싱가포르, 뭐 싱가포르는 너무 작은 나라니까 좀 예외 치더라도 이게 IT에 강했던 뭐 대만이라든지 한국이 대처를 잘 했어요. 그렇죠? 대만은 원래 좀 엄격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대처를 더 잘했던 것 같고요. 우리는 뭐 그래도 나름 그래서 IT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IT 기술을 활용해서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 나라 봐라 그죠? 좀 뭐 요즘 좀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보니까 그런 IT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도 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5G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플 5G 늦게 나왔죠? 삼성이나 뭐 LG에 비해서도 늦게 나왔어요. 물론 LG 그 모바일 뭐 접는다 만다 뭐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삼성에 비해서도 늦게 나왔습니다. LG가 아니 애플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더 빨리 하겠대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은 어느 쪽에 그렇죠? 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어느 쪽 몰려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차원에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UAM 그쵸 수소차도 뭐 많이 테마 돌았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그런 거예요. 테마는 그때 반짝이지만 이게 테마가 이제는 이제 성장 주로 갔을 때 이 시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UAM 이거는 진짜 테마죠. 아직까지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미국에다가 날라다니는 차 요거에 대한 어떤 뭐 법인을 만들까 말까 기사 뜨니까 그냥 관련주 그죠 테마주 요가 이제 반짝하고 아침 반짝 올라갔다가 퍽 꺼지는 그런 시세를 연출했어요. 아직 테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도 나온 게 2019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사 찾아보니까 2019년도 9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때 나왔으면 한 2029년쯤에는 그렇죠. 한 30년쯤 되면은 그때는 또 이것도 뭐가 보이겠죠. 그렇죠? 아직은 테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왜? 너무나 비전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들고 나왔던 게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쵸. 니콜라 테슬라. 사실은 이 사람을 모르고서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돼요. 응? 그래서 테슬라 그 유명한 회사죠. 니콜라도 회사 이름입니다. 근데 왜 사람의 이름을 찢어가지고 누구는 테슬라라고 하고 누구는 니콜라라고 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제가 메모해놨죠. 세르비아계의 천재, 진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전기공학자예요. 그래서 사진도 있는데 외모도 준수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그죠? 또 다른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에디슨이에요. 그죠? 에디슨하고 아주 굉장히 라이벌. 물론 호사가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에디슨하고 이 테슬라하고는 무엇 때문에요? 단지 그 당시에 전기가 도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뭐 이거는 뭐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교류직리 들어봤죠. 그래서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전기의 방식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타고난 천재고요.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 바보였는데 어떻게든 천재가 됐다. 그렇죠? 좀 전형적으로 좀 다른데 그리고 많이 달라요. 둘이 라이벌일 수밖에 없고 약간 상극일 수밖에 없는 게 에디슨은 좀 사업가예요. 사실은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사업가라서 그 미국의 뭐 정치적 지주라고 해야 되나요? 제너럴 일렉트로닉 GE 있죠. GE 그거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사업가 기질이 강해서 그게 잘 자기 사업을 일궜어요. 그래서 지금도 GE는 엄청난 대단한 미국의 회사죠. 그렇지만 이 테슬라는 원래 본인이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천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어요. 원래 보통 뭐 천재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뭐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 좀 사실 좀 이제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에서는 이 사람을 이해를 못했겠죠. 그래서 매드 사이언티스트 즉 뭐야 미친 과학자. 그래서 그 당시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독특하게 뭐 그 언덕 위에 뭐 절벽 위에 있는 뭐 거기서 뭐 이상한 과학 실험하고 있고 전기 실험하고 있고 뭐 그런 뭐 괴짜 이상한 사람 이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이 모티브예요. 니콜라 테슬라가.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에디슨을 훨씬 더 쳐줬는데 좀 시대가 흐르니까 이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어떤 평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에디슨은 지휘라는 엄청난 회사의 창업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위인전기 어렸을 때 저도 배웠고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사람이 더 핫합니다. 왜요? 회사 이름도 테슬라가 최고고 니콜라는 최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니콜라도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면 그렇죠? 아니 그냥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죠? 예,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지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이긴 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을 알면 좀 어디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비교적 천재들은 단명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오래 살았어요. 뭐 90 가까이 살았는데 근데 너무 과하게 몰두한 나머지 뭐 여자에는 뭐 관심이 없었는지 뭐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특허를 내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냥 모든 거를 이제 그때부터 뭐 공유 경제가 있었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특허를 안 남기고 말년에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에디슨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렇죠? 예, 니콜라 테슬라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고 이제 제가 뭐 테슬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많이 울고먹고 있죠. 그렇죠? 테슬라 1년 연봉 아니 일봉이요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물론 요 부분에서는 여기도 코로나의 사태를 그죠 약간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1년 동안은 눈부신 그죠 주가가 비약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 강의에 그죠 제목이 주제가 뭐였죠? 기업의 비전과 주가죠. 테슬라가 이렇게 예, 주가가 엄청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그죠 이 회사의 비전이라고 지난주에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예를 들어서 뭐 LG 화학이라든지 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미국 주식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 주식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보면 진짜 피레침 어마어마하죠. 미국 주식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30%라도 이제 뭐 상한선이 있지만 여긴 상한선이 없어요. 저 하루에도 피레침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죠? 이 회사는 그래도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실현을 시켰죠. 이 회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에 반응을 했고 그만큼 주가도 그렇죠? 최저점비에서 지난번 한 18배였나요?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나라의 갑부 이야기도 좀 할 건데요. 갑부, 그렇죠? 재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또 많죠. 호사가들은. 제가 뭐 그렇게 호사가는 아닌데 솔직히 어쩌다 보니까 또 시리즈 1, 2 이렇게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에 좀 돌아갈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간에 테슬라가 1년 동안 이렇게 비약적인 주가가 그렇죠. 우리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상승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런데는 이 회사의 비전이 그렇죠. 비전이 사람들한테 시장에서 홍을 받았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쨌든간에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그게 뭐 그 테슬라의 뭐 전기차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보여주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난 도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아까 요번 그죠? 니콜라 테슬라. 그래서 우리는
성이 앞에 가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뒤로 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동방 예지국이니까 테슬라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니콜라도 뭐예요? 니콜라 이건 이름인데 니콜라라는 또 회사가 있죠. 네, 니콜라. 근데 니콜라는 뭡니까? 그렇죠? 원래 여기도 원래는 전기 트럭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뭐 수소차고 전기차 좀 그 얘기를 또 따로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트럭은 대용량 트럭은 수소차가 유리하대요. 그리고 이제 근거리용이나 자가용 이런 거는 전기차가 유리하대요. 이게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서서히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니콜라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수소 트럭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회사도 비전은 있죠. 그죠? 어쨌든 뭐 친환경이고 뭐 이게 우리가 꿈에서 어렸을 때 진짜 물로 차가 움직인데 진짜 꿈 같은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비전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는 작년 초인가요? 그때는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수소차도 덩달아서 많이 움직였겠죠. 그 다음에 쭉 하락을 거듭해서 현재는 여기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 회사가 니콜라와 테슬라가 다른 거 뭡니까? 그렇죠? 테슬라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니콜라는 보여주지 못했죠. 오히려 그렇죠? 최악으로 기업이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뭔가 이제 수소차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네 기술로 보여준 게 아니라 뭐 언덕에서 그냥 그 아래쪽을 밀어서 내려가는 모습을 찍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덩달아서 우리나라 수소차도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도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미국에서 뜨면 테슬라처럼 뭔가 선도적으로 앞서가면 우리도 뭔가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선도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 이만큼 돼 하면서 뭔가 우리는 저거죠. 우리가 뭘로 승부합니까? 그렇죠? 가격 대비 가성비죠. 가성비로 우리가 보통 승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니콜라 사태 때문에 특히나 더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너무 이제 뭐 향후 몇 년간 주름 잡겠죠. 지금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당장의 시세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차피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시세 차익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수익률이 얼마 될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길게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수소차도 계속 보시라는 거죠. 왜요? 전기차는 그렇죠? 전기차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더 올라가겠지만 그 대비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뭐 그렇다고 정평가는 아닙니다. 절대 저평가는 아니에요. 이제 슬슬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가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항상 수익률을 봅니다. 왜? 수익률 때문에 사실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적금 들고 그죠? 적금 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뭐 발품 팔아서 2, 3%인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이제 그 비전을 실현시키는 그죠? 뭔가를 그래도 제대로 보여주는 것하고 그렇죠? 그러지 못했던 것하고 이렇게 극렬히 대비가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정오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시장이. 그렇죠? 이것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냐, 못 얻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지난주 복습만 해도 제가 한 20분은 떠들었는데요. 그렇죠? 저희 너무 떠든다고 그죠? 뭐라고 하신 분들 가끔 계신데 어쨌든 간에 뭐 심심치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해드리고 그리고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해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먼저 나왔네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출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나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현대자동차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하나예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흐름이 재계의 3세대 경영의 본격화 그죠?
일부는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 살아계신데 일단은 뭐 후계 경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 그다음에 현대 정의선, 그다음에 LG 구광모, 하나 김동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하나 더 끼어들었는데 정기선. 그래서 이제 그 제 나이가 이재용하고 정의선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구광모보다는 제가 좀 더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대략 이제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 음, 다 스타일이 다르죠. 이 3세 경영인들이 뭐 앞으로 우리나라 어차피 뭐 다 좌지우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알아두시면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뒤에 호칭 다 붙여야 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여기 하나그룹의 김동관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하고 최근에 하나 에어로다이나믹스의 그죠? 이사로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뭐 그 하나 그룹의 주요 계열사 물론 제가 뭐 다 올릴 수는 없어서 몇 개는 떼어낸 것도 있고요. 예, 하나 그쵸? 근데 시총이 하나는 보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2조 대입니다. 2조 대. 그쵸? 예, 삼성이 500조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의 25%.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100조. 그다음에 현대차가 50조. 그렇죠? 뭐 계열사 뭐 기아차 뭐 모비스 합치면 뭐 100조가 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하나는 보니까 2조 대입니다. 2조 대. 단지 그죠? 하나 솔루션만 그죠? 예. 하나 솔루션만 이제 시총 수익이 45위에서 7조 대입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도 뭐 오늘의 사실 뭐 제가 주로 하려는 이야기가 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갑자기 요 말을 꺼내면 좀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아이언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죠? 그렇죠? 아이언맨이라는 그 마블의 슈퍼 히어로죠. 이 사람은 스타크라고 하는 방산업체입니다. 방산업체. 거기에 CEO이면서 그 다음에 1세대가 있었고 이 사람 보니까 2세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후계로 해가지고 후계자인데 근데 보통은 슈퍼히어로는 숨기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내가 이런 힘이 있어라는 것을 숨깁니다. 근데 아이언맨은 그렇죠? 내가 아이언맨이야라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밝혀요. 그렇죠? 그게 히트를 쳤던 게 요즘 트렌드에 그게 맞는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부끄럽게 샤이하게 숨겼다라고 하면 요즘은 내가 아이언맨이다 밝힙니다. 떳떳하게 밝혀요. 그러고 활동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꺼낸 거는 그쵸? 일단은 아이언맨이 모델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누가 아이언맨일까요? 근데 아까 제가 하나그룹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 예, 김동관 호칭 어떻게 되나? 자, 어쨌든 실수하면 제가 또 큰일 나겠죠. 어쨌든 간에 아니 이분을 봤을 때 이분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아이언맨이었어.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거 뭐 아부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진짜. 예. 왜냐면요. 이분이 참 물론 다른 분들 다 훌륭하시지만 이분이 공군 학사 나왔어요. 응? 그래서 공군 장교이시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재벌가의 그런 어떤 그것도 아니고 이제 사내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키는 뭐 190이고 아니 뭐 집안도 훌륭한데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러시고 이제 그리고 최근에 하나 솔루션에서 그죠? 하나 에어로 다이나믹스 이제 요거에 맡으셨는데 하여튼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른 말입니다. 그냥 뭐 아부하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아이언맨이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분도 훌륭하시고 저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하나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일단 뭐 하나그룹에서 제일 시총이 크니까 하나솔루션을 먼저 그냥 간단히 일단 보고요. 그렇죠? 작년에 코로나에서 이제 극복을 점점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친환경 이쪽이 엄청 떴죠. 예. 그러고 6만 원대까지 찍은 다음에 지금 4만 원대로 지금 내려왔는데 어제 그제 반등하고 지금 4만 4천 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121선도 일단 깨진 흐름에서 다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앞으로도 태양광은 계속 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수익률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차원에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뭐냐, 그쵸? 사실은 뭐 저도 더 연구를 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거래량이 고만고만해요. 그죠? 거래량이 요때 작년에 한 9월경에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때 이제 시세를 폭등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한 11월쯤에도 이렇게 시세가 거래량이 터지고 했는데, 그죠? 그 다음 뭐 21년 1월에는 뭐 웬만한 대형주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이제 거래량이 그죠? 시장의 흐름에서 어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아이언맨 그다음에 그 스타크라고 하는 군수 사업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하나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예. 아이고 이거 잘못 쳤네요. 오타가 났는데 한국화약입니다. 예. 하나의 원래 이름이 한국화약이에요. 화약 만드는 회사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하나 자체는 원래 자체가 군수 사업체예요. 그렇지만 뭐 금융도 하고 뭐 태양광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군수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각광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아까 제가 뭐 굳이 미국 회사까지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도 어때요?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테슬라는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이 사람이 실제로 마음속에 어떤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모토는 인류를 더 오래 생존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기차, 친환경차를 꺼내 가지고 해서 이게 세계 최고의 가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뭡니까? 우주선 쌓아 올리죠. 그래서 사실 항공우주가 엄청 핫해요. 이거 뭐 그쵸?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아는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겼더니 자꾸 우주선 쏘더라.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만 그럽니까? 베프 조지스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창업주죠. 일선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걸 뭐 로켓 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켓 쏩니다. 계속 실패도 계속 쏴요. 돈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비전이 있으니까. 물론 아마 돈은 그런 자산을 가지고서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구의 어떤 환경에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앞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일봉인데 최근에 보면 엄청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10% 정도의 급등을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더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날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일 추천할 겁니다. 사실은 추천 드릴 거예요. 왜? 이 회사가 지금 요 최근의 흐름만 봐서는 엄청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요걸 한번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요거 에어로다이나믹스 스페이스 20년 월봉입니다. 사실은 요 회사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쵸? 원래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니고 원래 삼성의 회사였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좀 2세 그 삼성하고 하나가 좀 개인적으로 친하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쵸, 시청 차이도 사실 많이 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전대에서 지금 3세대인데 이제 전대에서 그 우리 삼성이 그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래서 뭐 형님 동생 했겠죠. 열 몇 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사실은 뭐 하나 자체가 군수 사업체이기도 하고요. 요 부분은 사실은 삼성에서 빅딜, 뭐 좋게 말하면 빅딜이죠. 빅딜 통해서 얻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참 고점일 때는 이게 간단치 않은데 12만 원, 현재 4만 원대. 보이시나요? 최근의 흐름은 엄청 올라간 것 같지만, 그렇죠? 코로나 전에도 요 정도는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에는 6만 원, 7만 원대 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싸 보이네.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요때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더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왜 12만 원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나중에 자료 다시 한번 모아볼 거고요. 어쨌든 12만 원대까지 하던 게, 그렇죠? 이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테마죠, 뭐 테마. 테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차화정이라든지 뭐 랠리, 그렇죠? 그런 어떤 유동성이 거라고 보시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단순히 테마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테마는 그냥 단타로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요거는 지금은 테마는 아닙니다. 그죠? 아까 흐름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다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이걸 그게 테마일까요? 그렇죠? 뭐 테마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테마에서 성장주로 돌아서는 요때, 그렇죠? 테마는 그때 시대 차이만 내면 돼요. 근데 성장주로 돌아서면 그렇죠? 예전에 차화정 랠리처럼 안 되리란 법이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하나 스페이스는요, 항공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수익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하나 디펜스가 있어요. 그래서 디펜스 방어인데, 이 회사에서 사실은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수주권이 있어요. 그게 되면 떡상이고, 안 돼도 요거 뭐 그냥 기술을 냅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써먹죠. 그렇죠? 우리나라 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위에는 또 누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다 있습니다. 아우, 진짜 이거 뭐 그죠? 지층에서 어쨌든 어디라고 저 위에 있는, 위에 왼쪽 오른쪽 만만치 않죠, 다들. 이게 어떡합니까? 물론 우리 한미 동맹은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 있을 때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 사람이 육해공군이니까, 그쵸? 육해공군이니까, 뭐, 태권도, 합기도, 그쵸? 뭐, 유도, 도합, 뭐, 15단이야. 덤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강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 때예요. 그렇죠? 그때 다 좋았죠. 그냥 일단은 국방이 되니까, 그렇죠? 문화도 꽃피울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뭐 그때 한글도 창제하고 뭐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힘이 약하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아, 뭐 그런 거 문화에서 생각도 못 합니까? 뭐 BTS가 어디 있어요? 응? 일단은 이게 돼야 저도 수익 내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일단 안정을 되게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죠? 뭐 다 뭐 돈 벌고 이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어때? 뭐 안정이 일단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봤지만 하나의 시총이 그 하나 솔루션이 7조고 나머지는 다 2조대요. 고만고만 해요. 아까 원래 요거 간단치 않지만 12조라고 아니 그 만약에 주가가 12억 12만 원 정도 되면은 한 뭐 4조 5조 되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저거 뭐 제가 외국에 있는 회사들과 이제 비교하기 좋아하는데 사실은 뭐 군수 사업체의 최고봉은 록히드 마틴입니다. 그죠? 전 세계 군수 사업의 뭐 거의 뭐 40%, 45%? 그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년 월봉이에요. 어떻습니까? 계속 쭉 우상향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그쵸? 뭐 이것까지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10년 동안 쭉 이게 미국이 별명이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천조국이란 말이 있어요. 천조. 이 천조가 뭐냐면 국방에다가 천조를 쏟아붓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도 사실은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특히 최근 들어 와서는. 그리고 국방력은 6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죠. 아직까지도 왼쪽, 오른쪽, 위쪽 다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기업이 주가로 특히는 주가로. 그래서 록히드 마틴의 지금 시총이 딱 한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근데 아까 우리나라 에어로 스페이스는 2조예요. 와, 50분의 1. 그래도 우리가 물론 미국보단 약하죠. 그렇죠? 록히드 마틴 비교 안 되죠. 그래도 한 10분의 1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그냥 비전만 드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주가로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록히드 마틴 100조, 그죠? 물론 SK 하이닉스도 100조니까 생각보다 록히드 마틴이 뭐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뭐 10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사이에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죠? 김동관 요분한테 물론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당장 뭐 목표가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올라왔던 흐름이 이게 결코 과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하나 디펜스 있었어요. 레드백 K22를 약간 이제 호주 쪽에다가 맞춰가지고 개량한 건데 만약에 그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부가 예산 적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 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렇죠? 우리나라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데는 계속 뭐 코로나고 뭐고 하네 이쪽은 계속 뭐가요? 자금이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지켜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의미에서 좀 잘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금요일이었나요? 그죠? 금요일 12일 날 추천했던 게 이게 세트랙아이예요. 세트랙아이. 그죠? 카이스트 출신의 스타트업인데 1999년도였고요. 그죠? 민간 인공위성 제작 및 수출.
이미 이 회사는 인공위성의 뭐 부품들 만들지만 이미 수출을 했어요. 그죠? 중동에 UAE. 그래서 세트랙 I의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벌써 위성을 쐈어요. 근데 사실은 요것도 사실은 아까 일론 머스크랑 또 이야기 또 돌아가는데, 그죠? 이거 순서대로 이야기면, 그죠? 얼마 전에, 그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는 우주항공의 시대가 오고 있다. 아직은 안 왔지만 오고 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겠죠. 이미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어떤 향방과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고평가일까? 그쵸? 생각해 봐야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 그분, 김동관, 그쵸? 3세. 그래서 이분이, 진짜 뭐, 오직 하면 제가 아이언맨이다 라는 말까지 들었냐면, 그쵸? 우리나라 스펙 중요하잖아요. 그쵸? 하버드 나왔습니다. 하버드, 이분 하버드 뭐 제대로 나오셨고, 그리고 뭐 공부 그냥 돈으로 민 게 아니라 공부도 잘했대요. 잘하셨고, 그러고 이제 그 공군 장교였었고요. 그러니까 딱이죠, 뭐. 우주항공으로는. 음.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저 세트랙 아이는 사실은 카이스트 출신에 제가 뭐 공대 출신들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로비가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김동관 비상무이사 이분 이제 여기서 급여도 안 받으신답니다. 급여도 안 받고 단지 비전만 가지고서 왜 우주항공 그죠?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가 있고 이 회사 30% 지분 인수해가지고 키우겠다는 거죠. 재벌 3세에다가 그것도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아무거나 맡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뭐 가장 돋보이기도 하고요. 돋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비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래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 세트라이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죠? 하나에서 괜히 이 회사 인수했겠어요? 뭘 받겠죠? 아까 제가 통신 부분도 이야기했었는데 6G 그렇죠? 5G에서는 미국이 아시아권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뒤졌어요. 그렇죠? 애플의 5G 이것도 늦게 나왔어요. 근데 6G에서는 6G가 뭐야? 그죠? 뭐 이때는 5G보다 더 빠를 거 아니에요, 통신이. 근데 6G에서는 이 저궤도 위성이란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 지상에서 한 500km 정도 거기서 이제 그 위성을 쌓아 올리고 거기서 그걸로 이제 단말기 역할을 그러니까 뭐그 하는 거래요. 아이고 뭐 저도 좀 더 이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저궤도 위성을 스페이스X는 누구냐면 저 일론 머스크죠. 그죠? 테슬라. 스타링크가 저궤도 위성만 1600개인가? 하여튼 뭐 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쏘고 있겠죠. 그죠? 엄청 늘어난대요. 6G에선. 저궤도 위성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통신에서 뭐 흔히 말했던 뭐 자율주행 이런 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엄청난 통신에 또 발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트랙 I는 요 6G의 필수적인 저궤도 위성. 우리나라 이 회사 실적도 괜찮아요. 괜히 뭐 비전만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다 봅니다. 예, 실적도 괜찮아요. 이런 회사가 기술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실적도 되고. 물론 성장하는 회사는 뭐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PR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의 어떤 발전 속도에 비하면 그게 저는 이제 뭐 그게 무리하다고 생각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올라온 것 같지만 간단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적인 좀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죠? 어째 뭐 주식도 타이밍이다 보니까 뭐 오늘 내일 뭐 아침에야 저녁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뭐 그런 거 뭐 이야기할 거고요. 그렇죠?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 그러시고 이제 뭐 제가 원래는 20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다음을 위해서 이제 30분까지는 제가 예, 진행을 할 건데요. 어쨌든 세트라가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안 볼 수 없죠. 이번 거 보면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종의 그 군수사업 이제 어쩐 지주사 역할입니다. 그렇죠? 세트라가이 하나 디펜스. 만약에 하나 디펜스가 지금 뭐 아까 레드백 얘기도 했지만 예, 그런 게 뭐 상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은 설인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어쨌든 주가에 어떤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세트라가이가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 부분 최근에서도 다른 주들은 어땠어요? 그렇죠? 1월 들어서 고점 찍고 흐르면서 그렇죠? 항상 어땠습니까? 기대감이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는 빠졌다가 전강후약이었었죠. 전강후약. 그렇죠? 시장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자니 아이씨 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들어가자니 뭔가 근데 이거 어때요? 얘네는 양봉이 잘 나와요. 아침에는 약했다가도 오후에는 들어 올려줍니다. 응? 이 양봉이 잘 나와요. 이거 뭡니까?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단기로 보고 들어갔어요.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약간 전략을 약간 좀 수정을 해서 중장기 쪽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요. 단지 뭐냐, 그쵸? 거래량만 좀 더 실린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트랙 아이 요거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적의 노이성 CXG에서 필수적이다. 그렇죠? 예. 물론 비슷한 회사들은 여럿이 있어요. 근데 하나에서 괜히 여기 30% 지분을 괜히 가져왔겠냐. 요 부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너무 부담감 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국의 아이언맨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회사가 있죠. 한국 항공우주 그죠? 이 회사를 빼면 사실 말이 또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오늘 어쨌든 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이것도 어쨌든 목요일 날 강한 반등이 왔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회사 어떻습니까? 그쵸? KFX 사업을 하고 있죠. 조만간 이슈도 있고 해서 주가의 흐름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리고 좀 예전부터 들어가셨던 분 입장에서는 계속 쭉 우상향하고 있고, 그렇죠? 이 부분도 항공우주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항공우주 분야가 앞으로는 계속 흐름을 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회사의 비전을 비전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그래서 비전이 있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눈여겨 봐야죠. 그렇죠? 그 비전이 실현됐을 때에 우리가 어쨌든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폭발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일정에 있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마침 제가 준비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시리즈로 해서 그죠? 현대자동차 이야기 비전 죠? 한국 기업의 비전과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하나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죠? 로키드 마틴, 꿈의 로키드 마틴. 100조입니다, 100조. 예,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조예요, 2조. 아, 그쵸. 예, 우리가 한미 동맹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도 지키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정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부분도 국방 부분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이 절대 이제 딸리지 않아요. 물론 최첨단 기술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KF-X도 뭐 A사 레이더 요거 로키드 마틴이 준다 안 준다 요거 때문에 엄청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만들어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은. 뭐, 뭐 시총 차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만큼. 근데 좁혀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일단은 뭐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제 연륜이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왔잖아요. 어? 엄청난 차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차이 많이 좁혔잖아요. 어? 비행기 아직 멀었죠 사실은. 아직 멀었지만 좁힐 수 있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네, 부품 하나가 그렇죠?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 국산화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면은 된다니까요. 어? 그러시고 이제 호주의 그 레드백 사업이 그게 우리나라 그 육군에서는 거의 뭐 여태까지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됐었는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국내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요. 그죠? 호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되면 뭐 그런 어떤 그림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 이야기를 했고요. 주가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어떤 시장의 흐름과 이 부분을 알면서 가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다 중요합니다. 다. 뭐 IT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바이오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전도 중요하니까 사실은 제 조금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사견도 조금 사실 들어갔어요. 그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죠? 가능성이 솔직히 보이거든요. 예전에 뭐 인공위성 이야기를 하면 그냥 진짜 테마주였어요. 그죠? 그때 뭐 나로 한번 쏠 때 반짝, 응? 제때 잘 먹고 나와야 좋은 그런 거죠. 물리면 진짜. 응?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테마가 아니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이상 테마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지금은 현실입니다. 그죠? 4차 산업이 4차 산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예요, 필수. 그렇죠? 5G에서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권이 좀 뒤지다 보니까 뭔가 코로나 이런 것도 대처가 빠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주에다 이제 위성 엄청 띄워다 놓고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우주 그 위성 쓰레기인가 막 태국인가요? 하여튼 그 뭐 저 미국 뭐 어디에서 그죠? OTT에서 하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론 당장 아니에요.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현실화된다. 우주 쓰레기. 예, 우주 쓰레기. 그거 수거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위성이 많이 널리긴 널렸죠.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세계 최고 부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보고 있다. 뭐 그 사람들이 심심해서 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 우리도 이런 부분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눈여겨보고 보면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점점 격차는 조금씩 줄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제 무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선생 반재혁이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들어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